네, 잠을 못 자서 횡설수설 지금도 했는데 야 너그럽게 양해 해주시면 감사해요. 지금 제가 보내드린 링크 다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실 때 그런 툴킷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는 슬랙이라는 앱을 썼었는데 지금 방금 보내드린 것은 노션이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이모티콘 요새 힙한 이모티콘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사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보통 이런 첫 번째 질문할 때는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저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유리천장이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유리천장이 굉장히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필스 아직 불명확하지만 필스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필스에 가서 사원 이 키링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상님과 시카고 대학교에서 산 기념품인데 키링 편하게 드시라고 했어요. 다들 맥주 한 캔씩 하실 때 이렇게 드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런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프로젝트를 하면서 방금 우리 강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무엘 주변님 두 번째 부딪히셨는데 저런 스피커의 높이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개선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마음가지고 자꾸 프로젝트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팁과 함께 처음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를 정의할 때 보통은 이제 정의된 문제를 가지고 디자인 챌린지라는 것들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디에이션을 해서 역량 및 환경 분석 그리고 거기서 솔루션을 창출을 하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프로젝트 사례를 들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디자인 띵킹 툴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디자인 띵킹도 혁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툴이지만 거기에 갇히게 되면 사실 혁신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프로젝트 팀의 이름은 세츄얼 러브였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거를 거꾸로 하면 이볼루치가 돼요. 그래서 진화하다. 그래서 당신이 멋있었죠.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게 만들게끔 우리는 진화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장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사랑이 우리 안에 사명으로 있으면 이런 사회 문제들이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건데요. 저희의 문제 정의는 다소 저희 내부적인 그런 의미가 좀 강했어요. 필스를 갔다 오고 나서 우리 클래스 동문들, 18기 동문들이 SDGs에 너무 관심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녀석들이 이제 공부를 하긴 좀 지쳐있는 상태였던 거죠. 필스 과제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공부하기는 조금 힘든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디자인 챌린지를 만든 게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SDGs를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거기서 시작한 게 세츄러브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 그 당신을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그 그런 SDGs를 전파하는 것들이 그런 사랑에 기반으로 한 우리의 어떤 아젠다를 전파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 챌린지를 가지고 그 아이디에이션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얻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소책자 형태로 한번 출판해보자. 공부한 내용을 SNS나 유튜브 이런 좋은 플랫폼에 공유하는 크리에이터가 돼보자. 뭐 대박나진 않겠지만 공부한 내용으로 논문을 써보자. 그런 것들도 우리의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에이션을 갖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지속 가능성을 조금 알고 있는 제가 있었고 그리고 훌륭한 팀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훌륭한지는 자세히 설명드리기 힘드니까 패스하고 그리고 필스 동문이라는 좋은 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원이 있었고 기술 역량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조금 공부를 하고 있어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가능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훌륭한 팀의 또 훌륭한 측면 중에 하나가
키보드 워리어링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글을 쓰면 좀 잘 쓰긴 하겠다, 좀 공감이 가게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좀 했고, 그다음에 재무적 자원이 있었는데 이제 크리스 프로젝트 지원비가 나오잖아요. 얼마의 범위로 지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환경을 분석해봤는데 이제 SDG 관련해서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플랫폼이라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선택한 플랫폼은 웹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였습니다. 카카오에서 하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출판 지원 사업까지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SDGs에 대한 정부나 대중의 관심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써서 올리면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인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페이즈 1에서 세출러분 페이즈 1과 페이즈 2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페이즈 2 단계를 하고 있고요. 페이즈 1의 솔루션이 이제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브런치 예쁘게 올려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 브런치 링크를 눌러보시면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브런치 여기 이제 올려놓은 포스트를 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다 만들어서 브런치 북이라는 하나의 매거진처럼 꾸며놓은 것을 저희가 공유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었냐면은 다음 사이트 있잖아요, 웹포털. 거기에 탑 화면에 게시간부터 했었어요, 저희가 쓴 글이. 그래서 조회수가 몇천 건에 이제 공유도 막 몇십 건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브런치 북을 제작을 했는데 브런치 북은 이제 진짜 책이 아니라 링크 보내드린 그 매거진 형태의 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다른 목표들이 포스트당 조회수 100, 공유 10회 이상을 해보자, 출판 사업 지원해서 출판을 해보자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배운 것들 이제 레슨스 런드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출판하지 못했을까를 이제 피드백 회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공유 드리는 것 이제 하나의 팁은 우리가 만든 그 프로젝트 팀은 사실 스타트업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목표로 삼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스타트업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크리스 동기들 진짜 바쁘시잖아요, 여러분들. 동기들 둘러보시면 어떤 동기들이 있나요? 다 바쁘시잖아요. 바쁘다 현대 사회 속에서 그 중에서도 정말 바쁘게 살아가시는 크리스 동기분들인데 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하나의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타트업처럼 할 각오는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실패를 했었던 것 같고, 이 글 쓰는 일이 몇 명한테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프로젝트 하겠다고 모여서 잘했는데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 회의 속에서 조금 민주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좀 얘기하고 싶은 나 글 못 쓰는 나 키보드 머리 아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얘기하지 못했던 팀원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합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만들었을 때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뿌듯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은 같은 목표로 합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솔직하게 담백하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저희는 페이즈 1에서는 이제 정보 전달을 위한 준비라고 정체성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준비한 것들을 페이즈 2에서는 확산시키고 보급해보자 라는 목표로 페이즈 2를 시작을 했는데, 페이즈 2의 문제 정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위해 적재적소로 전달되어야 하는 평화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였습니다. 이 정보 격차의 문제는 ICT가 발달하면 할수록 이 아이러니하게 더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정보의 격차를 평화와 지속 가능성에서의 정보로 집중을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정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디자인 챌린지는 다음과 같이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이 SDGs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아이디에이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선정된 아이디에이션이 이제 SDGs에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자. 페이지 1과 다를 게 없죠. SDGs에 대한 굿즈를 좀 생산을 해볼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 SDGs를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자 라는 그런 아이디에이션들이 선정이 돼서 그 과정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영상도 찍고 유튜브도 해보고 그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좀 행운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기너스 러브라고 적어놨는데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혹시 통일과 나눔 재단에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여기 통일 제가 보이시잖아요. 요거를 멋있게 서사적으로 읽어주시는 분에게 또 하나의 선물하겠습니다. 이건 큰 선물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놓칠 수 없는 길, 비기너스 럽 다음에 써 있는 거잖아요. 읽어주실 분 안 계신가요? 제가 했습니다. 네. 양보할게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고 쉬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날 통일과 나눔 재단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재단의 통일 나눔 펀드로 운영되는 클세 사업 중 SDGs 관련 컨퍼런스 사업을 세듀러브 팀에서 진행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주셨다. 예산도 넉넉했고 우리의 디자인 챌린지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으로도 제격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이 기회가 와서 페이스 2 때 준비했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내려놨던 것이 하나인데 이제 이거를 굿즈를 사서 이 굿즈를 리뷰를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리뷰를 써놓긴 했지만 그거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리뷰를 써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저에게는 쓸모가 없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뿡이라는 브랜드인데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브랜드 사회적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을 두 개로 나눕니다. 컨퍼런스 TF를 뿌려서 컨퍼런스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브런치에 그냥 이제 컨퍼런스 TF를 하면은 사실 에너지가 많이 없으니까 그냥 브런치 하던 거 조금 더 디벨롭해서 해보자 라는 그런 업으로 두 개를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브런치에서는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대중친화 콘텐츠 프로토타입인 광장 시장에서 순환경제 실현하기를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한번 불러서 한번 봐보세요. 광장 시장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가시면 구제 시장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리뷰를 해놨는데 그렇게 해보시고 이제 컨퍼런스 TF를 띄웠어요. 이제 그래서 그 TF가 기획을 했던 기획안도 저희가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혹시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셀피 누구를 오게 만들 것인가, 네트워킹 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죠. 무엇을 할 것인가로 기획을 했고 그 17기 선배님의 소개로 전 UN 사무차장이셨던 김원수 대사님을 초청을 확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여러분 프로젝트 하실 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시면은 우주의 기운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컨퍼런스 준비하고 있을 때 17기 선배님이 오셔서 먼저 제안해 주신 거 어떠냐, 이런 분 초청해 본 거 어떠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락처 받아서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고 18기도 있고 17기도 있고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전 접수 인원을 100명 잡았었는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하고 저희가 컨퍼런스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터졌죠 여러분? 네, 코로나가 터져서 저희가 행사를 전면적으로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 MBC도 오고 뭐 여러분들 중에 몇 분도 이제 스태프로 오시겠다고 했었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을 여기서 좀 전달을 드리고 그래서 취소가 돼서 저희는 좀 타격이 컸어요. 사실 이거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었거든요. 조금 되게 분위기가 다운돼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카고에서 산 건데 시카고 대학에서 의사실 가본데 네. 지금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이제 VC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혹시? venture 캐피털리스트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중요하게 보면 항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밑에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답이 있긴 한데 보신 분들 양심적으로 발표하지 마시고 뭘까요?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 네, 그것도 중요한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네. 언택트,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그거는 하나의 이제 부흥의 개념이었던 거고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수익 구조? 수익 구조? 되게 경제적이시네요. 또 다른 답변이 없을까요? 되게 좀 유행에 탔던 용어인데 여러분들 이제 코비드-19로 인해서 되게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고 아팠었잖아요. 거기서 뭘 해야 될까요? 회복? 그렇죠, 회복. 힐링? 회복? 맞아요. 레질리언스. 네, 손 들고 발표하셔야죠. 레질리언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오병입니다. 네, 레질리언스 맞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VC들이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업의 성질로 뽑았어요. 회복 탄력성 이제 레질리언스라고 하는데 기다리고 계신 거죠.
역사 하시는 우리 사무엘 교수님 레질리언스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짧게? 한국 탄력성입니다. 진짜 좋은 동기예요. 탄력성의 어떤 소재를 이렇게 늘어뜨렸을 때 이제 변신됐다가 다시 그 모양을 갖추게 되는 성질을 말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스타트업의 회복 탄력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줄여들었을 때 본래의 성질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타트업도 본래의 그런 문제 정의가 있었고 본래 하고 싶었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회복해서 다시 추구하느냐 이게 제가 볼 때 스타트업의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은 이런 소재와는 다르게 혁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그대로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혁신을 해서 다시 원래 목적을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의 회복 탄력성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복 탄력성이 피스퓨를 탄생시킨 힘이라고 해요. 피스퓨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으로 그리고 혁신을 해서 정의된 문제는 변하지 않았고 컨퍼런스의 목적은 우리가 SDC를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방법만 조금 바꿔서 해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레버리지 TF를 만들어서 고은비 학생과 함께 레버리지 TF를 운영을 했었고 고은비 학생의 아주 좋은 그런 활약으로 인해서 좋은 피스큐 사이트를 기획을 했고 그래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합의했던 문제나 정의했던 문제나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꾸렸던 디자인 챌린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을 하세요. 계속 점검을 하고 상황에 맞게 그리고 계속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7번씩 7번 해도 모자르지 않다라고 저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 개발 중심으로 아이디에이션을 진행을 해서 아이디에이션 툴은 제가 여기다 링크 공유했는데 잘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 개발 팀, 생산팀으로 나눠서 이제 40일 이내에 이걸 만들어야 될 미션이 있었는데 그걸 만들었고 피스큐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링크를 했는데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알람이 설정합니다. 구독과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고려대에서 했으면 저희가 이 키톡을 좀 가지고 와서 저희 사업 때 홍보용으로 쓰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 가지시고 공유할 때 또 하나 나가주고 키뉴 스튜디오에서 만든 그립톡이 핸드폰에 붙이고 나중에 고려대에서 할 때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그 디자인 챌린지 여기서 이제 다시 저희가 만들었던 디자인 챌린지는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활용하는 대중들이 평화와 지속 가능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될까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에이션을 했고 거기서 선정된 아이디에이션들이 이제 앞에 주제와 함께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SDGs를 이제 평화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바꿔보자. 조금 더 대중적으로. 사실 SDGs는 개발 프레임워크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화와 지속 가능성은 조금 더 대중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피스큐의 정체성은 평화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큐레이팅하는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좀 유치하긴 한데 피스에 대한 질문 Q를 갖게 그래서 큐레이터 아무튼 그런 뜻이랑 피스큐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도구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해보자.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죠. 요즘 청년들이 뉴스를 읽는 방식이 혹시 유닉을 구독한다. 유닉을 구독한다. 네, 많으시네요. 그다음에 뭐 캐릿 여러분 꼰대 같다, 내가 꼰대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캐릿을 꼭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피티, 오렌지레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뉴스레터 서비스를 우리가 해보자. 그리고 브런치를 대체할 아카이빙 기능을 하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피스큐라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능을 할 때 기능의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과 차별할 수 있는 우리는 재미있고 친근하고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 거야. 그래서 일상의 소재로 접근하고 친근한 말투를 사용할 거고 컨텐츠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모집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갔을 텐데 지원 안 하셨죠, 여러분? 네, 지원 안 하셨는데 저희 피스큐의 크리에이터들은 다 SDGs랑 평화랑 그렇게 관련이 없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정적 20, 30대 크리에이터들이에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 저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집을 검색하거나 여행지에 놀러 갈 때 해시태그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해시태그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해시태그 샵 오빠랑 샵 힙한 이런 해시태그가 있고 하나는 샵 해시태그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샵 우리 어멈이랑 샵 시아가 거기에 이제 포스타지를 이렇게 해서 올려요. 그리고 두 개의 블로그 포스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보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전자를 보신다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전자를 보실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행동심리학의 사회정체성 이론이라는 것을 보면은 거기 동일신과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나와 같은 분야를 향유하고 나와 같은 문화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유되는 정보나 지식을 봤을 때 내가 저 사람이랑 동일하다고 느끼면 거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정적 20대, 30대 크리에이터들이면 어때? 완벽하지 않으면 어때? 저 사람들은 동일한 거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과 유사하니까 우리가 관심 가진 거에 대해서 대중들, 그 나이 또래 대중들도 관심을 가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걸 장점으로 살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를 드리고 싶은 팁은 마케팅을 위해서 어떤 영향을 보여야 되는지 그거를 놓고서 그 영향을 구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훌륭한 인적 자원들을 통해서 마케팅 포인트로 강조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함양하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충분히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크리에이터 정책도 이렇게 짜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잘하고 좋아하는 거 하세요. 여러분들 좀 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고 있는 거나 잘하는 거, 재미있는 거 그래야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짰고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만한 것들 그 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들을 꺼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뉴스레스터, 그 다음에 아카이브 다음에 뭐 할까? 저희는 이제 그 다음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채널에도 좀 진출을 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유명한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저평가된 예술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 어떨까를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들의 이제 수익 모델을 창출하면 어떨까? 좋은 컨텐츠 개발하는데 유튜브에 그냥 뭐 먹방 올리는 것도 그런 것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정보를 컨텐츠로 만드는데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스큐는 섹슐러브의 하나의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섹슐러브의 다음 이볼루츠는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의 레슨스 런들을 남기고 그냥 사라져도 우리는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더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막 쏟고 하는 게 어떤 몇 명의 일부에게만 뿌듯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라져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섹슐러브의 이은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2개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발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개발은 저희는 이제 아까 레버리지 TF를 설명을 해드렸을 때 그게 뭐였냐면은 컨퍼런스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게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 웹사이트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이제 명목변경을 해서 외주를 좀 맡겼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예산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의 예산이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 말씀 3천만 원 몇 개가 아니라 100만 원 단위였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적인 질문이건 네. 이걸 계속 하게 되면 근데 네. 개발도 이제 그런 백엔드나 이런 쪽에 계속 외주를 맡기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백엔드는 그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피스키 웹사이트에서 저렇게 뭐 이렇게 블로그를 올리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잘 돼 있어요. 워드프레스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백엔드까지 저희가 만져야 될 상황은 아니고 거기까지 나가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조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선배님처럼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 공부한 것을 토대로 써보고 안 되면은 좀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유연성을 좀 추가해요. 저희 김현이 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피스큐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연장선에서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피스큐 운영팀에 들어오셔도 돼요. 또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해도 네.
저랑 쓰겠습니다. 10분 쉬는 시간 가지고 40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시간이 20분씩 밀리긴 했는데 16시간, 그러니까 오후 4시까지 장소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전에는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고 방명록 아직 작성 안 하신 분들 작성해 주시면 40분에 다시 시작을